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한글 공채 흘림체인데, 작품을 어떻게 쓰는가, 작품 쓸 때 가장 쉬운 말로 줄과 간격을 맞추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운필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는 운필이 아니고, 오늘은 작품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특히 한자는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또 자간이나 한 글자의 그 획이 조금 길고 짧은 게 조금 차이가 나도 큰 표시가 안 나는데, 한글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한글이고, 한자는 그래도 훨씬 여유가 있죠. 오늘은 글씨를 쓰지 않고 작품을 제가 지금 방금 썼습니다. 체본을 썼는데, 체본을 줄을 쳐놓았습니다. 제가 줄을 쳐놓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각을, 줄을 쳐놓아야만 이럴 때는 어떻게 떼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20분으로 정해놓지 않고 가능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품할 때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하시고 끝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슨 시냐면 유경환의 시,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 말씀드렸었고, 서간체에 쓸 때 오늘은 이렇게 줄을, 지금 이 종이 사이즈는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135입니다. 반절지가 전지와 반절지 중간이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실까요? 조금 전체가 안 보이니까 조금 화면을 높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글자 수가 글자 숫자로 써놨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한 줄인데, 한 작품인데, 첫째 줄은 19글자, 둘째 줄은 19글자, 셋째 줄은 21글자, 넷째 줄은 20글자, 다섯째 줄은 20글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왜 다 글씨가 이렇게 다르냐?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줄, 호수의 산그림자 할 때,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호자와 숫자의 차이, 글자 간격은 맞추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호읍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훨씬 여유가 있어요. 이 간격을 0.5cm 정도 혹은 1cm 정도, 0.5에서 1cm 정도를 뗄 때 그 다음에 모음이 오지 않고, 요런 둘째 줄 같은 경우는 즉자와 한자를 쓸 때는 히읗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오기 때문에 히읗의 위치를 조금만 올려 잡아도 이자 쓸 때 이 간격이 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기 호수도 호 다음에 자음이 오면은 좀 뾰족한 걸로 이걸로 가르칠까요? 호자 다음에 자음이 오면은, 시옷이 오면은, 말하자면 시옷이 올 때는 간격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숫자 쓰고 위자 할 때는 이자 모음이 요 위에 숫자와 이자의 그 모음이 너무 붙기가 쉬워요. 어떤 경우냐? 위자, 이 자음의 옆에 오는 자음을 조금만 올렸으면 이게 붙어버리거든요. 그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모음, 이제 노, 소, 고, 도 이런 거요. 오모음이 올 때 그때는 지금 여기 줄이 보시면은 가운데 줄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 있죠. 오모음이 올 때는 이 오자를 길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절반 오모음의 오자에 오모음의 요 획, 가운데 획보다 앞이가 오히려 짧을 정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줄이 한 칸이 이렇게 있어요. 한 칸이 있는데, 절반을 지금 놓고, 절반씩 한 겁니다. 길이를, 그 길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3.5. 요 간격이, 지금 요 줄이 여기까지 앉혀 있는데, 요렇게죠. 여기까지. 요 간격이 3.5. 또, 요것도 3.5. 지금 똑같게 절반씩 나눴습니다. 이것을 3.5로 안 하고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3.5로 하고 글씨 쓰는 칸은 조금 좁게 하고 쉬는 칸은 건너뛰는 그 간격을 두는 칸은 조금 넓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일일이 접기도 어렵고 칸을 쳐서 밑에서 대고 쓰고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줄을 쳤지만 실제 작품할 때는 착착 한글도 접어서 써야 돼요. 접어서 절반을 딱 쓰고서 이 큰 한 칸을 놓고 이게 이제 3.5, 3.5 합치면 7이죠. 7cm를 놓고 가운데 칸은 줄을 긋지 않고 물론 옆에도 줄을 안 겁니다. 접은 줄을 보고 쭉 쓰시다 보면은 절반이 정확하게 가늠이 됩니다.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렇게 3.5, 3.5로 이렇게 접어서 하시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줄을 쳐놨으니까 여러분이 가늠을 하실 거예요. 호자일 때는 내려가는 획이 없이 오, 고, 도, 소 하는 호기 때문에 이것만 짧게 하시라 그랬어요. 항상 여기에 간격을 많이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숫자가 요 선에 음모음이 약간 밖으로 나왔죠. 음모음은 이 중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혹은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가시면 시옷이 나옵니다. 시옷일 경우에는 약간 넘어가요. 자음이라도 시옷일 때는 잠깐 넘어가고 음모음이 넘어갈 경우는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많이 나오면 1mm 차이의 큰 표시가 나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그 영상은 여러분이 아마 작품을 하실 때 자주 다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앞으로 작품할 때 꼭 염두에 두시고서 하셔야 됩니다. 요 음음은 약간 넘어도 관계가 없다. 그 다음 이제 위자입니다. 위자가 올 때는 여긴 이응은 자음과 모음 사이가 위는 아래 모음이 우모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준을 2로 삼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음과 이응과 이 사이에 아무 획도 없거든요. 내나 에나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에 지금 에가 에자가 나오는 있죠. 모음일 때는 이응하고 이 모음 사이에 모음이 하나 가로획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액이 있을 때 어일 때하고 그냥 이일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대부분 여기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할 때는 이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응을 이출에 닿도록 씁니다. 그러나 이일 때는 자, 차례대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와 이의 차이예요. 이응과 모음 사이에 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이자 이응을 좌측에 선에 붙이면은 이응과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요. 항상 이일 때는 이럴 때 그럴 때는 앞에서 조금 2mm 정도 떼시면 됩니다. 그러나 워일 때는 또 달라요. 워일 때는 많이 이응을 더 이보다도 조금 더 떼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우에 우모음이 오기 때문에 우가 이 선에 닿을 정도로 가야 돼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글은. 1mm, 2mm 다가 나가는 데 따라서 글자 수가 상당히 그 모양이 글자 수의 배열이나 모양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호수위, 그 다음에 산 할 때, 산이 하나 좀 삐뚤어졌는데, 빨간 획은 이건 보지 마시고, 시옷일 때에는 이 시옷을 이 시옷 자음을 조금만 올려잡으면 이 모음이 위에 이하고 닿아버려요. 이 간격을 생각하고 시옷을 한참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옷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시옷일 때는 항상 요만큼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나가면 굉장히 글씨가 커져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 때는 요 니은 다음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이 간격을 떼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글씨의 간격을 전부 위 글자와 아래 글자를 전부 똑같게 맞춰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단순한 그 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획수가 하나 도획인데 작다고 해서 위에다가 이게 한 글자인데 만약에 붙이면은 전체 균형이 안 맞아요. 전체 균형을 맞춘 걸 장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일 때에는 많이 떼야 됩니다. 이거 획이 적은데도 다른 거와 똑같이 여기서 호자와 요 사이에 0.6cm, 요것이 0.5cm, 요것이 한 0.56cm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좀 많이 뗐어요. 왜냐? 이것을 많이 떼놔야만 균형이 맞아요. 이런 것을 바싹 붙이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획수가 적은 그자와 같이 획수가 적은 획은 아래 위에 여유를 많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을 하실 때 여기 지금 표시를 했죠. 요거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할 걸 그랬나요? 그 다음에 자간을 떼기 쉬운데 넉넉하게 떼시라 그 말이에요. 그자, 단순한 글자 중에 대표적인 게 그자죠. 그 다음에 림자 보세요. 림 할 때는 역시 그자와 요 사이를 많이 뗐는데 그만큼 자음을 많이 리을을 내려가야 돼요. 리을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 그자와 이가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림자하고 자자 사이에는 상당히 가깝죠. 이것이 가까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림자나 자자나 글씨가 모양이 좀 길거든요. 그리고
림자 할 때 이 리을, 이 모양, 이 모양에서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이 리을 다음에 이가 오기 때문에 리가 올 때 라리 이렇게 갈 때는 이게 길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을 까만 걸 표시하면은 글씨가 요 리을 앞에 위에 첫 획을 떼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에 조금 더 가까이 내릴까요? 자, 근접해서 봅니다. 리을을 쓸 때에는 여기를 많이 요만큼 떼줘야 돼요. 여기를. 이걸 떼주셔야 그 다음 획이 이 선에 닿게 되거든요. 이거를 붙여놓으면 이것이 이만큼 튀어나오거든요. 그 다음 이 획이. 리을의 첫 획을 붙여놓으면은 이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예, 리을을 아마 작품 하실 때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다음에 림자, 미음 다음에 자가 올 때 역시 충분하게 이 사이를 아래로 내려주셔야 이 지읒이 내려가야 미음과 이 사이가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읒을 쓸 때 주의할 것. 지읒일 경우에는 항상 첫 획보다 다음 획이 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리을을 할 때처럼 요 간격을 진하게 빨간 걸로 해놓을게요. 이 간격을 떼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획이 길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조금 시옷과 지읒은 항상 요만큼씩 약간씩 나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글씨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자, 자자 다음에 흔은 자음이 밑에 오기 때문에 이 간격 떼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이 간격을 떼는데 0.5mm 정도 간격을 떼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긴 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흔자의 모음이 이 선에 거의 닿죠. 약간 넘어가도 좋습니다. 모음은 흔드 두 개가 다 요 가운데 선에 거의 비슷하게 닿았어요. 흔드는 세 개가 다 똑같이 닿죠. 그것이 간격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흔자 할 때의 모음이 이 모음이 밖으로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가깝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드자와 드 하는 것은 획이 작죠. 세로로 작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자, 드자, 하는 거 위아래가 간격이 좁은 거죠. 획이 적은 거죠. 그런 획일 때 그때 충분하게 이 위자와 아래자 사이를 여기를 넉넉하게 떼주시라. 이게 넉넉하게 떼주셔야 됩니다. 이게 받침이 없는 글자들을 위와 아래 글자 사이를 받침이 없는 드자 같은 걸 아래 위 사이를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작품이 모양이 안 나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한글을 궁체를 작품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 끝에 그런 글자 수가 다 다르잖아요. 한 줄에 전부 다 19자, 그 다음에 아니면 전부 다 20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 글자, 두 글자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받침 있는 글자가 있고 람자처럼 받침 있는 게 있고 드자처럼 없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작품을 하실 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획이 적은 할 때는 아래 위를 넉넉하게 떼시라 그 말이에요.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드자도 자음이고 니은도 자음일 때 아래 위
간격 맞추기 좀 쉬워요. 단지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 간격을 단순하게 획이 적은 이런 것은 아래 위를 넉넉하게 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쭉 작품을 하시면서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죠. 비읍을 쓸 때 중요합니다. 비읍은 특히 비읍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 하면은 단순하게 비읍하고 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간격이 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래요. 비읍일 때에는 첫 획이 이 선에 닿든지 약간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글씨가 어울립니다. 이거 꼭 유의하세요. 비읍일 경우에 약간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선에 닿을 정도. 요 간격이 가운데가 없다고 해서 요것이 없다고 해서 요것이 간격이 이 사이에 획이 없다고 해서 그걸 붙여주면은 이자처럼 붙여주면은 모양이 안 나요. 예, 화자입니다. 람 할 때도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리을인데 이렇게 리나 람이나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좌우로 쭉 써가면서 리을이 계속 나올 경우에 특히 옆에 흘러나오면 모양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 변화를 주는 것이 좋아요. 전부 이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전부 이 모양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혹은 쭉 옆으로 가볼 때 그때 예술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르게 합니다. 리을하고 리라고. 예. 오늘 시간이 좀 걸려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서 쓰시기 바랍니다. 역시 바 다음에 바람 바자 다음에 람이 올 때에는 리을이 자음이 오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아래를 띄워서 쓰셔야지. 요게 조금만 무심코 조금만 올렸으면 이 몸이 위에 이 몸하고 닿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간격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처자도 마찬가지죠. 처자. 그래서 이 처럼 자 아까 말씀대로 리을 다르죠. 모양이. 그 다음에 처럼 네 여기서 여기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그 전체 작품할 때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일 밑에 단에서 요렇게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접어놓고 잘 보이시나요 모르는데 이 아래 한글 작품할 땐 이 아래 선이 거의 맞아야 돼요. 거의 위치 아래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이 아래줄을 맞출 때는 어디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작품의 중간 지금까지 쓴 다음에 중간쯤부터 이 아래에 첫 줄에 몇 자가 들어갔나. 여기 첫 줄 쓸 때가 중요해요. 첫 줄을 바람 하나 여기서 여기가 중간이거든요. 이거 중간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지금 19자에서 아래가 9자인데 그 첫 자를 이렇게 첫 줄을 썼으면 둘째 줄 쓸 때에는 몇 자가 남았는데 여기에 첫 줄의 기준을 두고서 그 다음에 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글자 수를 제일 밑에 가서 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주의하셔야 되느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다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가늠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중간쯤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몇 자가 들어가나, 어릴 적 들려주던 그 목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중간에서 글자 수를 몇 자까지 내가 쓰면 되겠나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은, 밑에 이 아랫단에, 이 아래에 이 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느냐? 저 위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쓸 때 쭉 쓰다 보니까 둘째 줄 할 때 저도 조금 실수를 한 것이, 보세요. 그 목하고 소자 사이의 간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정신을 차렸으면 되느냐 하면, 이때는 여기 다 내려와도 돼요. 여기까지 썼거든요. 여기가 썼는데 이 글자와 목자 사이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간격을 넉넉히 떼야 되거든요. 그가 단순한 두 획분이 안 되니까, 획수가 적으니까 이걸 넉넉히 떼놓고 목자를 요만큼만 내려왔으면 훨씬 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소자의 음이 또 이 획이 작기 때문에 이 아랫단에 맞추려면 여기 이만큼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만큼. 이것이 이제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작품을 썼으면 그 다음에 다시 써야 돼요. 한 장 더 써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쯤 와서 옆에 글자가 여기서부터 세 글자니까 여기다 세 글자 들어가면 된다 하면 그러니까 그 목소 세 글자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글자가 획수가 적은 거기 때문에 많이 떼야 되는데 뭐 조금뿐이 안 뗐잖아요. 여기 조금뿐이 안 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뿐이 안 뗐기 때문에 여기가 안 맞은 거예요. 남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 좀 많이 뗐으면, 글자와 목자 사이를 많이 떼놨으면 목이 내려가고 소가 조금 내려가면 아주 균형이 잘 맞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제가 조금 틀렸지만은 교재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건 아니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실수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공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론 더 자세히 하자면 한이 없지만 영상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 아랫줄 맞추는 요령은 언제 어디부터 맞춰야 되느냐, 첫 줄의 글자 수가 몇 자가 되냐, 그거를 놓고서 그 다음 줄을 가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자 수가 전부 지금 112자거든요. 112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면은 한 줄에 20자씩 하면 2, 6, 12, 2, 50, 다섯 줄이니까 2, 50, 100자예요. 그 12자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줄에 20자씩 들어가면은 이 작품은 장법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을 할 때, 내가 총 글자 수가 몇 자라는 걸 아시고, 한 줄에 몇 자씩 들어가냐, 평균 20자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나 처음에 19자가 됐으면은 그건 왜 그러냐,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받침이 많은 글자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글자 수는 적어집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 이게 받침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모음이 길기 때문에 또 그건 길어져요. 그래서 한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받침이 있다고 무조건 길은 게 아니고, 그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상당히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뭐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글씨를 쓰실 때 정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씨를 쓰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가 강약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한자에도 글자의 획이, 예를 들어 자자를 쓰면은 이게 아주 굵은 획이 있고 가는 획이 있고 이자 획, 그리고 이자의 획이 대부분 다 굵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에서도 강약, 굵은 획이 있고 가는 획이 있고, 리을 하면은 이건 머리는 두껍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늘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가는 획은 살짝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게 내려와야 돼요. 즉자도 운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각이나 이 즉자나 각자 쓸 때 보면 이 내려온 획이 굉장히 가늘죠.
이것이 힘을 빼고 사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강철처럼 가면서 내려오는 획이거든요. 그 내려가는 사선의 획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한 글자에 강약이 있는 것처럼 림자는 굵고 가늘고 굵고 가늘고 이런 이익이 있는 것처럼 글자 전체를 볼 때에도 굵고 가늘고 하는 것이 골고루 퍼져야 돼요. 그건 뭐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모든 획을 굵게 같게 하시지 말고 가장 한 글자에서 가장 두꺼운 획은 내려긋는 획이다. 하는 내려긋는 획이 가장 보세요. 어자 하면은 이 어자에서 가장 굵은 데가 내려긋는 획이죠. 떠자도 그렇죠. 모든 획이 내려긋는 획이 가장 처럼 할 때도 보세요. 모든 글씨가 다 그래요. 내려긋는 획이 저 책에도 여러분이 이미경 한글사의 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긋는 획이나 모든 획이 전부 똑같은 게 아니고 한 글자에서 이 첫자를 보세요. 한 글자에서 좀 더 두껍지만은 내려긋는 획이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획은 내려긋는 이 모음이 제일 두껍다는 걸 아시고 글씨 쓸 때에도 이 내려긋는 이 자의 운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지만은 작품 하실 때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여러분이 자, 한 가지 더요. 마지막에 낙관을 쓰실 때 낙관 글씨는 큰 글씨의 절반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굵기를. 그리고 이 본문이 중간을 넘어가지, 본문 끝나는 것이 중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두 자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낙가순 자리가 몇 년, 2024년 이거 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목만 어머니 써도 되고, 이거 유경야만 안 쓰고, 2024년 하고, 이름 쓰고, 호 쓰고, 이름 쓰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본문이 중간, 맨 마지막 줄에 중간이나 중간 이상 올라가도록 글자 수를 배열하시고, 또 작품을 선정하실 때에도 글자 수를 잘 고려하셔서, 예를 들면 한 줄에 20자씩이면은 하나, 둘, 셋, 100자하고 110자면 중간 오잖아요. 105자면은 우위로 붙습니다. 이렇게 글자 수를 잘 여러분이 가늠하시고 계산해 보셔가지고 제일 끝줄에 낙관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을 하실 때 중요한 내용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야, 쭉 보면 옆줄로 많이 조금씩 나온 건 되게 시옷입니다. 조금 나갔죠. 요 시옷. 그 다음에 지읒, 잠자도 조금 나갔죠. 그 다음에 특히 날 할 때 이 니은이 첫 획이 조금 더 길게 나갔어요. 겸모임 또 할 때도 조금 나가 있죠. 그런 건 여러분이 이제 계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읍할 때 여기 단순하게 비읍다면 아라 간단하긴 하지만 오히려 라보다도 바라 할 때 라보다도 비읍이 조금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이건 아일 때일 경우고 오일 경우는 안 그렇죠. 오, 보, 고 할 때는 항상 앞에 모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자도 이게 길게 나가면 아주 배기 싫습니다. 앞에가 짧고 보세요. 그자를 좀 가까이 가지고 볼게요. 요 내려긋는 획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앞에가 더 짧아요. 뒤가 더 길어요. 그 글자 쓰실 때 이것이 모음이 쭉 내려와서 길게 나가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럼 니은 할 땐 니은이 좀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쭉 하시다 보면 훈련이 돼서 나중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다가 작품을 하실 때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때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